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77번째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2014년도 어제로 끝나고 15년이 밝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단 기도 먼저 하고 9시에 아들 집에 가니까 떡국을 맛있게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이 우리 손율이 생일인 것 같아서 귤 한 박스와 케이크를 사갔더니 우리 손율이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선우는 깨서 어찌나 잘 노는지 귀엽고 아주 이쁘다. 순하기도 하고 웃기도 잘한다. 상대방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우리 둘째 손주다. 떡국을 먹고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우리 손율이 깨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11시쯤 돼서야 일어났다. 할머니는 반갑다고 다가가니까 손율이는 가라고 소리소리 지른다. 한참 지나서야 뽀뽀도 하고 안긴다. 바로 아들 집을 나와서 손주들이랑 놀다가 바로 아들 집을 나와서 집으로 왔더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오기를 3시 30분에 오셔서 점심도 함께 먹고 손율이 생일잔치를 하자고 한다. 어저께는 부천 사는 우리 큰조카가 액자를 선물로 보내줘서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우리 큰조카는 예술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조그만 거를 보내면은 아주 크게 액자로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그 조카는 간판도 하고 그것도 연예인들 그 공연 포스터 같은 것도 찍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찍을 단체 사진을 성가대에 보냈더니 카톡으로 그걸로 크게 액자를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다. 너무 감동했고 고마웠다. 또 행복했다. 연말에 또 감동받은 것은 캄보디아 애기 엄마다. 갑자기 찾아왔다. 연락도 없이. 세상에. 정성 들여 만든 감 말랭이를 가지고 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하니까 권사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한다. 어찌나 마음씨가 고맙던지. 먼 곳에서 시집와서 힘들게 살기에 여러 가지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더니 마음이 통했나 보다. 내게는 가정사 이야기를 다 말해준다. 더욱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한국말도 잘하고 폰으로 문자도 잘하고 아주 영리한 캄보디아 주부다. 내가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웃으면서 고마워한다. 하나님, 이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훌륭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정 휴가 콘도. 올해도 변함없이 양지 콘도로 2박 3일 휴가를 다녀왔다. 그리고 올해도 막내 올케가 참석하지 못했다.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휴 때는 더 바쁘다는 것이다. 우리끼리 음식을 준비해서 그런대로 즐거운 휴가를 보냈다. 우리 셋째 형부는 철원에 있는 땅이 매매가 된다고 해서 밤 10시에 힘들게 오셨다. 땅 계약하고 오시느라고 늦게 오셨습니다. 오빠도 가게 영업이 끝나고 7시에 도착을 했고 나는 지하철역에서 언니를 태우고 출발하고 부천에서도 나랑 같은 시간 3시에 도착을 했다. 방을 처음으로 원룸을 얻는 바람에 큰 불편이 있었다. 룸 하나에서 잠을 자려니 좁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너무 불편했다. 족발과 오리 훈제로 안주를 해서 술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다들 술을 많이들 드셨다. 소주 5병을 먹었다. 술이 얼큰하니까 오빠가 자기 삶의 애환을 이야기를 한다. 큰 관심거리였다. 많은 돈을 사기당하고 사기당한 이야기, 재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참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는 이야기, 올케와 관계가
아주 냉정해지는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술이 취하고 술김에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 털어놓으셨다. 오빠는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시골 산속에서 혼자 가서 살겠다고 한다. 각자의 삶을 나누는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다. 종진이색 씨는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언니의 며느리입니다. 속상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개인차도 외제차를 타고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남편 차가 있고 또 자기 차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외제차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 언니가 그 버릇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아나무인 통하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한다. 우리 언니가 누군데 세상에 며느리를 포기하다니. 일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언니 내외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고 말을 한다. 언니는 일절 며느리 집을 안 간다고 한다. 요즘 세상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의식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마음을 싹 비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집의 독종 셋째 올케와 비슷하다고 한다. 아주 올케가 아니 그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었나 봅니다. 우리 언니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언니보다 한 수 우위 며느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 동생 남편은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선한 곳에 쓰여지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이번에 차를 6천만 원짜리로 바꿨다고 조심스럽게 자랑도 한다. 1시에 노래방 가자고 해서 나랑 제부랑 둘이 가서 2시간을 놀았다. 목이 터지도록 불러댔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산으로 산책을 했다. 사우나도 하고 산에 다녀와서 사우나도 하고 오빠는 아침 먹고 서울로 돌아가고 형부는 점심 먹고 2시에 가고 동생 부부는 내일 첫 주일이라면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5시에 가고 언니랑 둘이서 텔레비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편안한 밤을 잤다. 우리는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하고 아침 먹고 산에도 다녀오고 사우나하고 점심 먹고 2시에 퇴실하고 집에 오니까 3시 반이었다. 아들이 안마기를 샀다고 해서 안마기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시험 좀 해보려고 해보니까 공식을 할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사용법을 고민하던 중에 우리 며느리가 저녁을 드시라고 연락이 왔다. 잘됐다 싶어서 동치미와 현정이가 선물로 준 초콜릿을 들고 아들 집을 가보니까 멋진 상이 차려져 있어서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우리 손주리 생일이 어제였는데 어머니 안 계셔서 계실 때 하려고 오늘 준비했다고 한다.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회에다가 볶음밥, 와인까지 있었다. 미역국도 있었고 남편 생일상보다 4살 먹은 아들상을 더 멋지게 차려주는 우리 신세대 며느리다. 하여간 와인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커피와 초콜릿을 먹고 우리 손유리가 어찌나 잘 먹는지 아주 예쁘기도 하고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다 먹고 안마기 사용 설명을 듣고 시험도 해보고 집으로 왔다. 무사히 휴가도 다녀와서 감사하고 아들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과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올해는 모두가 행복한 일들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기도한다. 15년 1월 3일 오늘은 휴일. 난 올 들어 첫 번째 드리는 예배였다. 성가대 연습으로 9시에 교회 갔다. 주의자가 운동
운동으로 몸을 풀자고 해서 내가 앞에 나가서 스트레칭 지도를 했다. 모두가 좋아한다. 오늘은 11시 예배와 2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4시에 둘레길을 따라서 공원까지 운동을 다녀왔다. 6시였다. 딱 2시간 운동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진다. 출출하기도 하고 옥수수와 호두 그리고 만두를 쪄서 캔맥주 1개랑 먹었다. 동생하고 한참을 카톡으로 대화를 했다. 어제 제부 회갑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어제 나도 참석은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다. 잔치집에 와서 칭찬을 못할 망정 사돈 식구들을 안 불렀다고 셋째 형부가 타이르더라고 한다. 안 부른 입장에서는 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직격탄을 날려서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 동생 남편 회갑잔치에 동생네 그 사돈을 부르지 않아서 우리 형부가 타일러 모양이에요. 왜 사돈네는 안 불렀냐고. 또 사돈네와의 관계가 좀 사정이 있어서 부르지를 못했는데 형부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했더구만. 셈이 나서 그러신 건지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제대로 어른 역할을 못하시는 듯하다. 나도 어제 갈 때는 상이 내와랑 갔었는데 상이 부부랑 갔었는데 올 때 밤 8시 반에 송내역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데 운전을 내가 하고 오는데 조금은 무섭고 겁이 났었다. 밤 운전은 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왔다. 그리고 금요일날 공동체는 인도네시아 21일 동안 선교를 떠났다. 가보니까 후진국이라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현정이는 왔다가 어제 스위스로 갔다. 얼굴도 못 보고 전화 통화만 2번 했었다. 아쉬운 일이다. 내후년에 오면 꼭 오겠다고 한다. 다들 각자 바쁘게들 살고 있다. 어느 곳에 살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셋째 오빠 부부, 우리 큰조카 나 만나다. 부천 사는 큰조카가 식사를 쏘겠다고 셋째 작은아버지 댁과 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늘 4시에 오빠 집에서 만나서 길동 장어집에 가서 오랜만에 장어구이를 맛있게 먹었다. 식당 사장님이 어찌나 수단이 좋으신지 오빠랑 아는 사이란다. 서비스도 좋으시고 귀찮을 정도로 참석을 해서 대화에 자꾸 끼어들고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약간 도가 지나친 것 같으다. 손님상에 자꾸 주인이 찾아와서 말 시키고 끼어드는 거는 실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술과 음료를 서비스로 주셔서 먹기는 잘 먹었는데 식당에서 갈치젓을 팔기도 해서 한 개 2만원짜리를 우리 올케가 사준다. 오빠 올케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노후에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 올케는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지를 못해서 형제간의 왕래를 일체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조카와 신우가 찾아가서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동생과 조카가 찾아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식사하면서 옛날에 고생하던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7시도 넘어서 오빠 집에서 나와서 차 한잔하면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옛 추억을 생각했다. 오빠 집에 식당에서 오빠 집으로 와서
오빠 집에서 차 한잔 하면서 옛날에 그 찍었던 사진들을 옛날 사진을 보면서 옛날 추억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자랑병이다. 우리 오빠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형제들이 꺼려할 정도다. 사진 속의 왕년에 잘 나갔던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한다. 그리고 집에 수속 돌을 수집해가지고 아주 거실에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 있는데 그 수속 하나하나를 지명을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우리는 듣기도 싫었다. 눈치도 없다 우리 오빠는. 계속 자랑이다. 잘 나가다 시골 부모님 산소 땅 얘기가 나왔다. 난 막내 오빠 말만 듣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큰 조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난 속으로 깜짝 놀랐다. 조카 말을 듣자 하니 옛날에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실 무렵에 산소짜리 땅을 살 때 이야기다. 조카가 혼자서 살려고 영대 쪽으로 내려가서, 영대는 그 시골 동네입니다. 쪽으로 내려가서 알아보고 있던 중 우리 막내 오빠가 윤표 오빠 땅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윤표 오빠 땅을 400평을 2,3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한다. 서울 사는 사람이라서 등기 이전을 안 하고 공증만 한 상태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어온 것이다.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큰오빠 돌아가시고 조의금 한 800만 원 전액을 땅 사는데 내놓고 경비 다 제하니까 800이 남더라고 한다.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모든 경비를 다 그 상 치르고 나니까 8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을 오빠랑 조카랑 반씩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울산 둘째 오빠가 돌아가시고 울산에서 또 700만 원을 막내 오빠가 받아서 조카에게 15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조카는 올해서야 울산에서 700만 원 받은 줄 안 것이다. 공동으로 샀으면 투명하게 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 울산 그 둘째 오빠가 돌아가셨었습니다. 거기서 그 산소로 들어올 때 700만 원을 우리 막내 오빠한테 주고 오빠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같이 가족 묘지를 한 거지요. 그렇게 했으면 그 돈을 거기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큰 조카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150만 원 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꿀꺽하고. 둘째 올케에서 확실히 들었다는 것이다. 경우대로 하자면 오빠가 자세한 설명을 조카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카 얘기는 그때 조카 혼자서 단독으로 사려고 했었는데 함께 사면 나중에 서로가 권리 행사로 공동명의로 사면 권리 행사로 인해서 형제간에 불편해질 것 같아서 혼자 살고 싶었다고 한다. 혼자 사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딸들도 적은 돈이지만 축의금조로 봉투를 모두가 했었다. 조카는 그것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한다. 의아하게 생각한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우리 셋째 올케는 막내 오빠 내외를 돈 문제는 투명하지가 않은 사람이고 장사꾼 기질로 형제간에도 행동한다고 하면서 형제간에도 장사꾼처럼 행동한다고 하면서 우리 그 셋째 올케가 시동생을 아주 비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조카 말은 산소 땅 문제는 살 때부터 수연이 엄마랑 마음 비운 거니까 수연이 엄마는 우리 큰조카 부인 작은아버지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을 한다. 내가 오빠에게서 들은 대로 적어본다면 그때 당시 다른 말은 다 빼고 2,300만 원을 큰조카랑 반씩 지불했다고 나는 들었었다. 알고 보니 조의금에서 800만 원을 땅값으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반씩 냈다는 말이었다. 반씩 이제 우리 막내 오빠랑 우리 큰 조카랑 반씩 낸 거예요. 하여간 돈 문제는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8시 반쯤 일어나서 각자 집으로 왔다. 난 집에 와서 조카에게 전화해서 요즘 작은아버지 경제 형편을 자세히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한다. 내가 말을 해줬다. 작은아버지가 조카 얘기는 자존심상 다른 말은 못했을 것이다. 작은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다니고 식당으로 일 다니고 작은아버지는 한 달 500만 원을 벌어야만 이자 주고 간신히 현장 유지를 하게 된다고 말을 해줬다. 그런 줄 조카만 알고 있어 했다. 조카는 부족한 나를 존경한다고 말을 한다. 언제나 나를 고모를 존경한다고 말해주는 우리 큰 조카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다. 고맙기도 하고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밝게 살아가는 고모님이 계셔서 늘 행복하다고. 오늘도 고모님이 이런 자리를 주선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 또 고모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써먹써먹 했겠냐고 한다. 고모님이 계셔서 함께 웃고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며 고맙다고 한다. 부족한 나를 늘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우리 큰 조카, 고마운 조카다. 그런데 조카는 오늘 세 차를 끌고 왔었다. 4천이 넘는 거라고 하는데 이 불경기에 의아하긴 했지만 조카들이 잘 살다는 건 고모로서 참 좋은 일이다. 정말 처음으로 조카랑 가슴에 있는 깊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올 때 큰 액자를 우리 조카가 해가지고 왔다. 성가대 액자를 너무 고마운 조카다. 성가대실에 교회 가서 걸어놓으니까 누가 해왔냐고 다 물어본다. 아주 멋지다. 주의자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주의자님은 성가대실에 걸어놓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성가대실에 큰 우리 성가대원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을 걸어놓게 되었다. 15년 1월 19일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